시카고 블랙호크스입니다. 카일 데이비드슨 GM을 임명한 시카고인데요. 구단으로서는 이제 10번째 GM이라고 하는군요. 예, 10번째 DM으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식으로 임명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불미스러운 성범 문제 관련 소식. 이제 시카고에서 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보먼 GM이 자리를 내려오고 이후부터 데이비드슨 GM이 GM으로서 임시 GM으로서 부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뭐 정식으로 부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10년 11 시즌부터 이제 시카고 애널리스트로 이제 시카고와 연을 맺어서 이제 구단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20 시즌부터는 어시스턴트 GM, 이제 부GM으로 부임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동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시 GM으로서 그 자리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식으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GM으로 활동을 하게 됐네요. 시카고 구단과 일을 한 거는 뭐 10년 이상 됐고 부GM을 거쳐서 이제 정식 GM이 된 카일 데이비드슨 GM입니다. 근데 이번 그 데이비드슨 GM 인사를 보는 시각이 또 다양하겠죠. 예.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파격적인 인사로 볼 수는 있겠죠. 일단은 이제 그런 이제 이유 같은 부분은 어쨌든 시카고가 몇 년 전부터 어쨌든 리빌딩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거를 선언했었고,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뭐 그런 일 같은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갈이를 할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새롭게 뭔가 좀 판을 짤 수 있는 상황이 조만간 도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케인과 테이브스 선수의 계약이 이제 올 시즌 내년 시즌 끝나면 만료가 됩니다. 근데 이 두 선수가 지금 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00만 달러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비중이. 이 선수들이 이제 요거를 끝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캡이 빠진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두 선수를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줄어든 수준으로 이제 캡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서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이제 꽤 이제 변혁을 도래할 만한 시기다,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데이비드슨 씨의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33살이요? 예, 오. 굉장히 젊죠. 만 33살이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 같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구단의 이미지 회신 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유가 됐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33살에 물론 이제 어시스턴트 GM으로 일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 선수를 이러한 분을 그냥 GM 그것도 이제 시카고 블랙호크스라는 굉장히 역사가 길고 명문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을 파격적인 GM 선임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파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전임이었던 보먼 씨의 체제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어시스턴트 GM이었으니까 네. 같이 이제 일을 한 2, 3년 정도는 같이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결국에 또 임시 GM에서 정식 GM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파격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또 보기에 따라서는 뭐 크게 바뀌지 않았네 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양분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선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카일 데이비드슨 GM 체제 시작됐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거냐가 또 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죠. 좀 여러 가지 지금 뭐 과제도 있고 지금 변수가 걸려 있는 시카고의 상황이잖아요. 어떤 전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분도 이제 또 이제 이 정식으로 된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일을 했었던 뭐 스카우트라든지 이런 분들과도 결별 같은 부분을 선택을 하면서 좀 파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어쨌든 어시스턴트 GM으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체계에서 뭔가 기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시카고에서. 근데 그동안 FA나 트레이드에서 생각보다 뭔가 큰 성과를 보여줄 만한 움직임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자체 뭐 플레리를 데려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다 좋았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물론 세스 존스를 데려온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타일러 존슨 선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은 딜 자체를 하긴 했는데
아주 뭔가 실효를 보고 정말 이 최고의 모습을 보고 와 벌써부터 이건 진짜 딱 됐다 이거다 싶은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부GM 시절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좀 나오게 된다라면은 세스 존스 선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시카고 가서 제가 기대한 만큼은 아니거든요, 경기력이. 이제 이런 부분 물론에서도 이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부분을 1, 2년 내로 시카고가 또 캡이 이제 막 우수수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느낌에서 지금 디트로이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완전히 캡 유동성을 확보를 하면서 아이정원 체제에서 이제 이 젊은 선수들을 이제 막 쭉쭉 이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정말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 비슷한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한 1, 2년 내로 아마 시카고에서도 똑같이 찾아올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데이비드슨 씨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힘을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고 당장 이제 올해 이제 캡이 나가는 부분이 플레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트레이드 가능성도 있는 선수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앤드류 쇼라든지 부상자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케인 테이브스 2년 내로 나가게 되고요. 이제 이런 느낌에서 이제 캡 유동성 자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NHL 쭉 보신 분들 요즘에는 거의 진짜 캡 싸움이거든요. 이 셀러리 캡이 제한적인 공간을 어떤 느낌으로 활용을 하는지 이 부분에서 얼마나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어쨌든 데이비드슨 씨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같은 부분은 큰 걱정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건 심적 부담을 굉장히 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데이비드슨 씨가 토론토에 보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왔을 거거든요. 지금 토론토는 정말 뭐 캡을 정말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를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란 팀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시카고는 적어도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만 좀 잘 짜게 된다면은 의외로 굉장히 쉽게 풀리면서 잘 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도 지금 데이비드슨 씨가 얼마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가 앞으로 향후를 이제 크게 좌우할 만한 그런 인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종합해 보면 그동안 프론트로서 보여줬던 성과가 썩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현재 그래도 앞으로 긍정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바탕은 조건은 마련돼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아무튼 시카고가 올 시즌 그 불미스러운 사건도 터졌고 또 성적 부진으로 초반에 감독 교체도 있었고 좀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뭐 새로운 GM으로 인사를 단행했고 또 이 체제로 또 새로운 또 변혁을 꿈꾸게 되는데요. 뭐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시카고 블랙호크스 카일 데이비드슨 GM 임명 소식 살펴봤습니다.